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영상기자클럽입니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곳 광주시에도 위민정치를 내세우며 여러분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은요, 박관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와 함께 광주시의 미래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박관열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에 대한 예정이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박관열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유년 시절은 평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남들처럼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저 박관열은 정해진 길을 따르는 대신 스스로 길을 묻고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강인한 생활력을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한 철학이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가 운명을 만든다입니다. 저는 제도권 엘리트의 시선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무게를 직접 체득하였기에 이론이 아닌 삶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길을 열어본 사람으로서 이제는 광주 시민이 행복한 길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기록한 광주 시민과 1252회의 만남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4,805시간의 봉사라는, 자원봉사센터에 있어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한 기록을 하셨어요. 그게 좀 상당히 저희들한테서는 인상적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이 박관열 출마자에게는 그 기간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봉사는 시민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제가 시민들에게 만난 횟수가 1252번, 봉사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4,805시간입니다. 이 4,855시간은 제게는 정치란 무언가를 다시 가르쳐준 학교였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들여 온기를 전하는 것, 장애인 여러분들의 휠체어를 뒤에서 묵묵히 밀어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정치였습니다. 책상머리에서 보고받는 행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현장의 디테일을 저는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이 땀방울의 기록은 저 박관열이 탁상 행정이 아닌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맞춤형 복지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산이 되었습니다. 출마 예정자께서는 도의원을 몇 년 하시죠? 4년 했습니다. 4년 했죠. 4년인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셔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지역사회에서도. 근데 이제 삭발을 하시면서 이제 뉴스에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이러셨는데 거기에 따른 극단적인 그런 파격적인 행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그리고 난 이후에 나 박관열은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의 의정활동은 현장과 민생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저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서 플랫폼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1호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광주시 경안동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 살림을 꼼꼼히 심의하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종합교 미래 공간 혁신 사업에 298억 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리고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 강주 중앙고등학교 예산 335억, 강주초등학교 207억, 경하여자고등학교 214억, 총 사업비 1,050억 원, 1,050억 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교육 주체와 논의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주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광주는 상수원 보유구역 등 중첩 규제가 가장 많은 그렇습니다. 도시예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42만인데 앞으로 1, 2년 후에면은 50만 시대를 준비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관열 예정자께서는 인구 50만의 광주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실제 강주는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뿐이 아니라 자연보존구역, 팔당 특별대책 1권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실제 강주는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당하는 규제가 참으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강주시 총 면적이 431제곱킬로미터인데요. 톤당 80원 했던 물값이 지금 170원, 18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값으로 걷어들인 돈이 한 6천억 넘거든요. 31개 경기도 시군에서도 압도적 피해 지수가 1위거든요. 네.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그냥 지금 강주시가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이 진짜 이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 문제도 그렇고, 주거 환경 문제도 그렇고,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려면은 실제 이렇게 피해받고 있는 강주시가, 이게 정부로부터든 아니면은 경기도나 서울로부터 이게 특별한 어떤 보상을 받아내야만이 강주의 그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강주시 전체 면적이 431제곱킬로미터인데, 네. 팔당 특별대책 1권역으로 묶여 있는 면적이 422.8제곱킬로미터란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고, 팔당 치수원 주변에 4개 시군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남시, 남양주, 양평, 강주 이 4개 시군인데 그 면적이 158.8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근데 60% 가까운 강주시가 83.6제곱킬로미터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게 그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은 어떤 뭐 행위도 못하지 않습니까? 청구한건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석가래 하나 갈아 끼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 실제 이게 그런 문제를 진짜 해결해야만이 강주의 미래가 있거든요. 예. 네, 박관열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가 생각하는 예. 경기도 광주시의 미래 비전 시민들한테 할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강주의 가치를 2배로 이제 강주는 사통팔달 교통허브 강주입니다. 막힌 곳을 뚫고 끊긴 곳을 이어 시민의 시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광역 철도망을 조속히 완성하고 시내 교통체계를 혁신하여 출퇴근이 편안하고 어디든 쉽게 닿는 교통의 중심지를 만들겠습니다.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경제 자족도시, AI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 동장을 과감히 유치하고 강주의 자랑인 도자산업 등 전통산업을 융합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명품 생활도시 강주입니다. 강주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시민의 쉼터로 가꾸고 부족했던 문화, 체육, 복지, 인프라 등 촘촘히 채워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이 행복한 청년의 꿈이 자라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과 시청자분들에게 네. 민속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서 네.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경기도의원으로서 쌓은 역량과 상장법인 남해와 이사 경험을 바탕으로 저 박관열은 약속합니다. 강주의 가치를 2배로 높여 시민의 자부심을 2배로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족 고유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면 올 한 해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2배로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